자, 그래서 불꽃 감지기 한번 보고 갑시다. 불꽃 감지기 한번 보고 갑시다. 왜냐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웬만한 그게 출제를 하시는,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분들은 다 가서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한 번씩은 보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출제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이 된다라는 거. 자, 어르신로서 3층의 바닥 면적은 2600제곱미터이다.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소방대 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구의 적응성에 따라 설치 가능한 피난구의 종류를 쓰시오. 설치하에 하는 피난구의 개수를 산출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의료시설,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적응성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암기를 하셔야 되고, 3층이냐, 4에서 10층이냐, 이제 적응성이 있는 거, 요 부분까지는 암기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5 노숙입니다. 노이자 숙박 의료시설은 항상 같이 다니죠. 그죠? 용도 그 자체가 되게 위험하니까 5 노숙이 500제곱미터마다 노이자 숙박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난구가 하나씩 추가를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2700이니까 5점이 이렇게 되니까 6개, 층별로 6개 설치를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전제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어떤 전제 조건을 달 수 있습니까? 면적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는 내화구조가 있고, 우리 노대가 있고, 그죠? 소방체 접근이 용이한 노대 같은 거 있고, 그런 형태 표현들을 나누는데 너무나 눈에 띄는 조건들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층별 설치할 개수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자, 수양수 설비 중 상수 수양수 설비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비록 단순합니다. 자, 수도법에 따른 기준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한다.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수화전을 접속, 그리고 수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제 설치, 수화전은 특정 소방대 사무 수평평면의 각본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할 것. 자,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차등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자, 크기량 기준, 그리고 누설량 기준, 보충량 기준, 방교풍속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차등에 대한 기준입니다. 제온구역에 5개 신상 공기를 공급하여 제온구역의 기압을 제온구역 이외에 옥내 이하, 옥내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 이하 차비를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온구역 내로 인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의 기준에 따라 제온구역과 옥내 사이에 유지하는 최소 차분 40파스칼, 옥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인 경우 12.5파스칼 이상, 전 설비가 가공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가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자, 피난을 위하여 제온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염 풍속을 유지하도록 5개의 공기를 제온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이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구역과 옥내의 차압은 2.3.1. 자, 그러니까 차압등, 여기는 차압등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3.1에 따른 차압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부속실 전설비에서 차압이 핵심이죠. 방기풍속이 핵심이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번 봅시다. 40파스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쓰라라는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좀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치적인 의미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판단할 필요는 있죠. 그죠? 판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즉,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서 어떻게요?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력차를 만들어라 라는 게 요 기술의 핵심입니다. 즉,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계단실이 있고요, 부속실이 있습니다, 화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방화문이 달려있는 상태. 자, 그러면 차조돌 댐파가 이렇게 여기에서 기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압력이 40파스칼, 스프링클러 설치면 12.5파스칼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결국 압력이라는 요소는 뭡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결국은 뭐예요? 압력인데 델타 P, 즉 압력 차잖아요. 그게 차비지 않습니까? 어디보다? 화재실보다 높은 차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는 결국은 여기에 방화문이 있으면 압력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 힘을 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 이게 뭡니까? 폐쇄력과 관련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에 했었던 부분들은 뭐예요?
40파스칼. 그리고 12.5파스칼은 사실 거의 언급이 되질 않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했었을 때, 뭐, 출입문을 개방했을 때 그 힘은 어떻게? 110뉴턴. 그죠? 요거지 않습니까? 요 둘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폐쇄력을 측정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왜 그렇게 출제가 됐는지를 보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부속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좀 지어볼까요? 이렇게 새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부속실이 이렇게 있는 상태, 극기電파가 갑을 하고 있는 상태, 출입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 경첩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압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경첩이 여기 있으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상태 되는 건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 힘이 얼마? 110뉴턴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이 특정한 압력 이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압력차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가? 왜냐면 여기서 발생한 압력에 의해서 연기가 유입되는 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데 문 못 열잖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110뉴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필요한 요 압력에 의해서 40파스칼이라는 거 돼서 예전에 12.5파스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단위 면적당 어떻게 해? 파스칼은 단위 면적당 뉴턴 퍼 제곱미터잖아요. 얘를 환산하면 뉴턴 퍼 제곱미터잖아요. 제곱미터당 요만큼 되는데 이게 110뉴턴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폐쇄력 구하는 거 여러 차례 출제가 됐잖아요. 심지어 점검에까지 출제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요소를 보게 되면 이 복습이죠. 계산 문제 복습이죠. 경첩에서 있었던 게 뭐예요? 마찰력이 하나가 있었었죠. 그죠? 여기에 대한 마찰력이 하나 있었고 여기서 요 문까지 자, 여기서는 문에 힘을 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를 L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W라고 해가지고 뭐 L 빼기 W였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죠. 전체를 우리가 L이었으면 좀 와이드니까 뭐 W 이렇게 됐겠네요. 뭐 하여튼 간에 얘를 지금 여기서 요까지 거리를 어떻게 D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W-D 이렇게 표현돼 있었던 거 기억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체에서 이거는 모멘트인데 사실은 뭐 여기에서 요렇게 사람이 밀고 이렇게 경첩으로부터의 거리, 요거 거리, 그리고 여기에 작용한 힘, 여기에 작용한 힘, 그 성분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작용한 힘을 F1이라고 여기를 F2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 압력에 해당 이 문의 면적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F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F1은 여기 내부 압력 P1 곱하기 여기서 문에 작용하는 면적이 A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게 요 문에 작용하는 힘의 성분이거든요. 힘의 성분이거든요. 그 압력이 요만큼 있고 문의 면적이 요만큼 있으면 이 문에 가해지는 힘이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힘이 전체 중에서 절반의 작용점이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이 문의 절반에 작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곱하기 2분의 W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하고 어떻게 같을 거야. 어디서 사람이 여기서 눌러주게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특정을 합시다. F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힘을 작용하는 것은 손잡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문의 면적에서 얼마만큼? B만큼 뺀 것만큼의 거리가 될 거야.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힘이 얼만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아까 110뉴턴 하고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것들이죠. 직접적인 110뉴턴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요? 마찰력이 요만큼 있고 여기서 누르는 힘이 요만큼 필요해. 성분이 그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가지고 가는 요 수치들 가지고 40파스칼일 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12.5파스칼일 때 우리 폐쇄력 구하는 거는 있죠? 제가 연관성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한 세트 정도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 한번 더 봅시다. 자, 여기서 40파스칼, 12.5파스칼 나왔는데 느닷없이 제일 아래쪽에 뭐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개방차비라 그러죠.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본래에 출입문이 일식으로 개방되는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자, 해당 층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 출입문이 일식으로 개방됐습니다. 그러면 개방되지 않은 층에서는 본래 차비 얼마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70%가 유지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있으면 40파스칼, 스프링클러 설치된 12.5 파스칼의 70%가 유지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출입문에 사용하는 뭐를 구할 수가 있죠? 역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저차를 우리가 비개방차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개방되지 않은 층에서 동작하는 그러면 개방력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령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생각을 해봤냐 안 해봤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못 푼다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치들로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문제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요런 압력이 있죠. 12.5파스칼이 있죠. 그리고 70%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되게 쉽단 말이에요. 출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서 오늘만 파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타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전환한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값했을 때 뭐 45파스칼 되고 40파스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거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60파스칼이 한계 압력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입문 일정한 특정한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출입문 사이즈가 되게 크면은 힘이 커지게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계 차별 과시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가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었죠. 자, 그리고 극기량입니다. 제형구역에 5개의 신상 공기를 공급하여 제형구역의 기압을 제형구역 5개의 이외 옥내, 이하 옥내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 기압의 차이, 잡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형구역에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의 기준에 따른 찹을 유지하게 제형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형구역에 설치한 출입문, 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 등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피날 위하여 제형구역 출입문 일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역 풍속을 유지하도록 5개의 공기를 제형구역 내로 보충하여 공급할 것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극기량이라는 것은 누설량도 있고 누설돼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충량. 그러니까 누설량은 뭐예요? 출입문 틈새로 빠져나가는 양을 누설량이라 그러죠. 보충량은 뭐예요? 출입문 일식으로 개방하면 뭐가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연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염폭석 0.5에서 0.7m/s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사실은 뭐를 한다라는 겁니까? 극기량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그러면 계산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즉 그러니까 제한설비에서 부속실 제한설비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은 점수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설량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극기량은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입니다. 그러면 누설량을 구하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직렬 연결에도 떴고 병렬 연결에도 그게 우리 기사 때 했던 문제들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누설량을 구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속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극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출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는 제형구역 내로, 하나는 제형구역 바깥쪽으로 열리는 그런 형태라 가정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벌써 뭐가 달라지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기준 틈새 길이가 0.01 제곱미터고 얘는 지금 얼마로 되는 거면 0.02 제곱미터 이렇게 돼서 어떻게 양쪽에 병렬로 누설이 되는 그런 형태 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계단실 있을 수 있고 출입문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자, 여기서 누설량 구하시오. 누설량 구하시오. 한 문제, 두 문제. 여기에서 합해서 구해야 되게 되니까 뭐 또 세 문제. 그럼 누설량 구했고 그러면 여기서 조건에 따라서 새어나가는 뭐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출입문 일식으로 개방되면은 보충량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누설량을 구하는 거 최종적으로 0.826 A 루트 P 이런 거가 있죠.
이제 그런 거 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서 두세 문제에서 서너 문제 정도가 나온다면 소문항이. 그러면 여기서 한 서너 문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소문항이 나와서 누설량의 결론을 구했고, 그러면 보충량 구했고 한 문제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극기량 5번 내지는 6문제 정도 나오고, 극기량 나오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펜의 동력으로 가야 되니까 펜의 동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풍량을, 여기는 풍량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어떤 경우 합니까? TAB 즉 풍량을 실측 조정한 경우에는 어떻게요? 없어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풍량 할증을 15% 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즉 그러면 요 자체에서 벌써 몇 문제? 한 7번째 문제. 그러면 당연히 풍량 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덕트 마찰 손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래서 뭐 그 전체 이제 손실에 얼마로 한다, 70%를 한다, 30%를 한다 이렇게 해서 덕트 손실을 구하면서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펜의 동력을 구하는 거 8문제, 9문제. 결국은 요게 출제가 되면 최대 이제 보게 되면은 한 20점에서 30점짜리 정도 문제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누설량 구하는 것까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보충량 다 하고 요런 문제들은 어떻게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작게 걸린다?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제가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접근해 본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케이스로 문제를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자, 얘 문제를 보면은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필요에 따라 조건에 따라 점수 배점을 한 20점 정도 줘버릴 수 있어요. 한 문제를. 그리고 그 한 문제를 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 한 문제 막 계산 문제 맞추면 합격하겠는데라는 착각을 만들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초짜들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문제를 선택하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시험 전체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배점이 놓고 처음 보는 계산 문제는 바로 선택하면 안 되고 어떻게?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거 싹 다 할 거 해놓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요? 이 문제 틀리면 요 문제 전체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검산이 필요한 문제 타입입니다. 한 문제가 그 다음 연계돼서 결론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전체가 다 망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오면 대박인데 그렇지 않으면 쪽박 찹니다. 자, 그러니까 쪽박은 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누설량 기준, 뭐 기타 등등 찹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형격의 유입할 공기량, 그래서 기타 등등 누설량은 제형격의 누설량 합한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추리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추리면 누설 틈새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자, 누설 틈새 면적 걔가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속실 내측으로 열리거나 외측으로 열리거나 내지는 쌍해다지 내지는 승관계, 사실은 쌍해다지라든가 승관계 같은 것들로 복잡한 계산 문제를 만들기는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로 소위 말해 출제원들이 저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문제를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활용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내지는 잘 언급되지 않는 창문 있죠. 단순하게 보고 부속실 하나만 딱 만들어서 창문 같은 거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이란 거예요. 실제로 계산 문제를 만들어 보면. 그래서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비상용 승강장 출입문 하나만 딱 줘가지고 부속실을 만든다. 즉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부속실이 자, 그러니까 극기電波가 있는 상태에서 극기를 하고 출입문이 요렇게 되고 승강기 출입문이 요렇게 있는 요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바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병렬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타나죠. 여기서 또 어떻게 제일 끝에 하나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직렬, 또 얘네들끼리 계단실이니까 얘네들끼리 또 어떻게 해요? 직렬, 요런 형태로 문제를, 요렇게 되면 거의 문제 못 맞춘다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시간 엄청 걸린다 보거든요. 그래서 누설 틈새 구하는데 시간 막 다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그 다음은 절대로 진행 못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좋든 싫든 간에 얘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복잡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복잡하지 않을. 한계층 정도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문제 전체에 당락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내용도 있었죠. 승강로를 경과하여 승강로 외부로 유출되는 유출 면적, 승강로와 승강기, 승강로 상부의 기계실 사이의 개구 면적을 합한 기준으로 해라. 전극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석의 벽체를 포함된 벽체,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 등의 조적 구조이거나 속건판 등의 조립 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제를 상한 틈새를 조정. 다만 전극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 몰터로 마감하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 그 벽체의 공기 노선을 무시할 수 있다. 전설비의 완공 시 전구역의 출입문 등은 크기 및 개방 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도록 할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보충량 기준이 있습니다. 부속일 또는 승강장의 수가 20개 이하계는 1개층 이상,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 이상 보충량으로 한다. 자, 여기서 부속실 또는 승강장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아닙니다. 층수 아니죠? 층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속실 또는 승강장의 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 같은 그런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계단실이 쭉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그렇게 부속실이 쭉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보통적으로 보면 출입구가 여기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각 층별로 이렇게 돼가지고 계단실이 여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가 여기서 뭐가 없는 상태. 승강기 같은 경우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서 여기서 1층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실제로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 뻥 뚫려서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계단실로 바로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그런 구조, 공동주택 같은 그런 구조에서는 1층에 부속실이 없어요. 그죠? 비상용 승강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20개 층이라 한다 하더라도 부속실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1개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21개 층이 돼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개 이하까지. 그러니까 22개 층이 돼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 2개 층을 보충량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건이 달라지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층수가 아니고 부속실, 승강장의 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방염풍속이 있습니다. 0.5, 0.7, 0.5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0.5라든가 0.7이라든가 이런 건 계산 문제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참고를 하십니다. 근데 보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보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출입문의 면적이 A입니다. 그러니까 방원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방원의 면적이 있을 거고, 자, 부속실이 있습니다. 자, 출입구가 있으면 얘가 딱 열렸어요. 그러면 열리는 거기에만큼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출입문의 사이즈가 나야 될 거고, 뭐가 나야 되는 겁니까? 조건에 따라 0.5냐, 0.7이냐. 그러면 A 곱하기 뭐가 되는 거면 V, 그죠? 제곱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종미터 퍼 세카 풍량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필요에 따라 여기서 뭐를 줄 수 있어요? 실제 유체가 흘러가면 여기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변화 콘트랙트, 즉 교축 단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 안 될 거야. 실제로는 요문 사이즈에서 아마 70%만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안전율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죠. 그죠? 요거 우리 유량계수라고 우리 막 이렇게 하면서 적용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뭐 요렇게 해서 우리 구한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나중에 아까 같은 그런 문제에서 누설량 구하고 보충량 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극기량에서 어떻게 해요? 펜의 풍량 구할 때는 15% 할증 줄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해서 동력 구하는 것까지. 그죠? 자, 연결살수 배관 구경, 폐쇄형 스프링글 헤드를 사용하는 거 주배관, 그리고 폐쇄형 스프링글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 한번 봅니다.
자, 연결설 설비의 전용 헤더를 사용하는 경우는 표 2.2.3.1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자, 그래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연결 사수 설비 전용 헤더의 개수는 지금처럼 나타나집니다. 4개,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자,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표 2.5.3.3에 따를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프링클러의 그 교육 병합 방식에 관한 기준이 있죠. 그걸 따라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 수치는 거의 지하구에서 거의 내용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헤더 개수에서 6개, 여기서 10개까지라는 그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 같이 이제 먹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자, 배선 헤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주배관입니다. 주배관은 다음 회원 안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해야 한다. 다만 접속분에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한다. 자, 옥내 차단 설비, 주배관 옥내 차단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안 한다. 수도배관, 연결설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옥상에 설치는 수 다른 설비 수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들은 특이한 내용 중에 한 가지로 그렇게 보셔야 되죠. 출제된 이력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배성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건 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습식 살수 뭐 이런 형태로 한 세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사는 출제된 적이 있는데 관리사는 출제된 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제된 개연성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송수의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해 설치를 할 것. 시험 장치 배관의 경우 25mm 이상으로 그 끝에는 물과지 통 및 배수관 설치. 시험 중 발생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 화장실 또는 그 밖에 배수 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바지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 중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작업 현장을 쓰시오. 간이 피난 유도선의 정의를 쓰시오. 간이 피난 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을 쓰시오. 임시 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간이 피난소를 설치한 것으로 본 소방시설을 쓰시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시 소방시설 같은 경우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성능 기준하고 그리고 기술 기준하고 내용이 좀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거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개정됐잖아요. 그죠? 전면 개정된 이력이 비록 가장 최근에 이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공사 종류의 규모입니다. 바닥은 이제 15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염 작업 현장에 설치를 한다. 정의입니다. 간이 피난 유도선이라 화재염 작업 시 작업자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성미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기준을 조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게 정의하고 이런 거 쭉 물어보면서 뭐라고 하냐, 성능 및 설치 기준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성능 및 설치 기준. 그 성능 및 설치 기준은 뭐냐면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으로 이름이 임시소방시설에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임시소방시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성능 기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기술 기준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건설 현장,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성능 기준 및 설치 기준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 기준을 써야 돼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기술 기준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능 기준의 내용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성능 기준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기술 기준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기술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성능 기준이, 그러니까 성능 및 설치 기준이 내용이 더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게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성능 기준, 성능 및 설치 기준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죠? 그거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능 및 설치 기준입니다. 영제 18조 제2항 별표 8 제5 마목에 따른 지하층이거나 무창층에는 간이 피난 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강원 전동 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 계단마다 계단에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 길이를 설치를 해야 한다. 바닥으로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 피난 유도선이 전멸하거나 화재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 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 피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 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를 할 거고,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 피난 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을 확보를 해야 한다. 0. 제18조 제2항 별표 8 제3호 다음에 따라 특정 소방대 성물에 설치된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도 등 또는 비상조명 등을 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이 피난 유도를 설치한 것보다는 유상소방시설 피난 시설은 피난구 유도 등, 통로 등 피난 유도 또는 비상조명 등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서 성능및 설치 기준이 좀 장황하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성능및 설치 기준 이런 물어보면 성능 기준이라는 거고 알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좀 구별 좀 하십시오.